안녕하십니까. 더서 디지털 치과 대표 원장 조세영입니다. 오늘은 또 들어온 질문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흔들리는 치아들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너무 치가 가는 게 무섭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면 진료가 궁금합니다. 수면 진료는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가요? 만약 수면 치료로 치료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나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나요? 안 깨어나면 어떡하죠? 또 모든 치과에서 수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러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수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는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정도의 진정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환자분께서 긴장하시거나 불안을 느낄 때 치과 치료를 보다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전신 마취처럼 완전히 외부 자극과 차단돼서 환자분 혼자서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중등도의 진정 상태에서 의식은 남아있지만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는 주로 구내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물이 나오는 진료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강 내 삽관에서 기도 확보가 필요한 전신 마취는 오히려 치료에 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약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주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이 주로 사용되고요. 이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환자분의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유명한 것들로 주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이 있고 마취제 삼총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프로포폴은 흔히 성형외과나 수면 내시경 시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내시경이나 건강검진할 때 한 번씩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을 원할 때 깨울 수 있는 역전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다졸람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환자분들을 깨울 수 있는 역전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식화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평생 한 번도 무서워서 치과를 못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난 다시는 안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 치료 중 혀를 만지거나 또는 깊게 안쪽에 있는 치아를 만지게 되면은 약간 구토할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구역반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환자분도 편하시고 술자도 편한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통 주무시기 시작한 다음에 입 안에 마취를 시작하므로 구내에 바늘로 마취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시술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술은 외과적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 발치나 또는 사랑니 발치,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이나 뼈이식 같은 그런 흔한 시술들이 되겠고요. 또한 보존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충치 제거 및 신경치료, 또 치주치료,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포감이 심하신 분들은 가장 간단한 스케일링까지 거의 모든 치료가 수면 중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 진료 한 날에 다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염이 많다고 하면 몇 번 오셔서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 번의 수면 진료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정도 더 내원하셔야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진정치료가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분이 가능하시지만 중학생 이하의 어린아이들, 약물 반응이 좀 의심되기 때문에 보통 시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등학생 정도부터 진행되고요. 또한 전신질환이 많으신 고령 환자분이라든가 또는 호흡기 질환이 심해서 코로 숨쉬기가 매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면 진료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환자분의 팔에서 혈관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혈관이 굉장히 좁거나 탄력이 없는 경우에는 혈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근육주사로 진정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의식화 진정요법은 모든 치과에서 가능할까요? 먼저 환자분들께 100%의 산소를 항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소 가스관과 기하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혈압과 맥박, 산소 포화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기가 필요합니다. 더서 디지털 치과에서는 바이오네사의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회복실이 필요한데요. 수루에 환자분께서 바로 집에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정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독립된 회복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명 진정 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방문하신 치과에 이러한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지 살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의식화 진정 치료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신질환이 있으신지, 호흡기 문제는 없으신지, 또 평소에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술 드시는 것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술을 너무 잘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 좀 안 되는 증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진정 치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정신과적 약물을 드시고 있으신지. 가장 많이 드시는 물건들은 이제 수면제가 있는데요.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는 진정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술 전에 몇 시간 정도 금식을 하시고요. 치료에 대한 설명들을 미리 사전에 최대한 세세하게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환자분의 팔에서 정맥 라인을 확보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과에서 확보하는 오른팔이나 왼팔에서 정맥을 확보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을 같이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수액 라인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치과 수술실로 이동하셔서 모니터링 장비들을 착용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혈압이나 맥박, 그리고 산소 포화도,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흡입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체크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술자가 와서 환자분들 정맥권에다가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진정요법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환자분께서 졸리시거나 뭔가 진정 반응이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구내에 마취하면서 치과 시술을 시작합니다. 시술이 끝나면 환자분을 깨우게 되고요. 환자분께서 잘 일어났다는 판단이 되면 정맥 라인을 제거하고요. 보호자분이 오셨다면 회복실에서 한 30분 정도 계셨다가 보호자분 동행하에 귀가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혼자 오셨다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회복실에 계셨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흔히들 말하는 수면진료, 즉 의식화 진정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전제가 확실한 미다졸람 약물을 사용하면 무조건 잠드셨다가 깨시는 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